자, 안녕하십니까, 친구들. 오늘은 21차시고요. 개항과 불평등 조약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이 개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항구가 열린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제 외부의 세력을 드디어 이제 문호를 개방해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요. 이제 원래 이름은 조일수호 조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조약입니다. 일본이 우리 조선을 드디어 이제 개항시키게 되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되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외적이라고 봤을 때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요, 좀 어떤 그 지금까지의 어떤 변화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통상 개화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계보를 따라보면 북학파, 바로 청나라의 선진문물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을을 계승해서 이들에게 배워서 우리나라가 개항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개항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통상개화론자가 이후에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세력인 개화파를 또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계보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통상개발론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뭐 박규수나 오경석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청나라의 어떤 신진 문물에 굉장히 좀 밝은 사람들이었고, 요런 분위기,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야, 우리나라 이제 좀 문호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움직임이 이제 조금씩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군이 하야했다는 거죠. 하야라고 하는 거는 아래 하자에 뜰 야자를 써서 해석하자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이 흥선대원군이 처음에 이제 권력을 잡았을 때 우리 아들인 고종의 나이가 12살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고종은 이제 22살의 청년이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대신 통치를 할 어떤 명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이 친히 정치를 하게 되면서 고종은 나이가 어리고 그죠? 프레시한 사람 아닙니까? 뭔가 분위기가 이런 통상수교를 거부했던 흥선대원군 때 아주 이런 보수적인 어떤 이런 분위기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좀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거가 되겠죠. 예. 대표적으로는 이제 일본에서 외교문서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때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흥선대원군이 일본 니네가 뭔데 뭐 천황 이 뭐야 니네 왜 이래 해서 지금까지의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이거를 거부를 하게 돼요.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이 애들이 화가 난 거죠. 뭐야 조선 니네 뭐야. 그러면서 정한론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결국 1875년 일본이 운요호라고 하는 배를 보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 군함이에요. 막 함포를 막 이렇게 예, 갖춘 근대적인 함선인데 일본이 미국한테 당했던 방식 그대로 일본이 그걸 학습해서 바로 조선을 개항하는데 이런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이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 군대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 군대랑 이제 접촉을 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수교를 이제 강요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강화도 조약의 그래서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강화도 조약 조일 조선과 일본이 서로 정치적으로 수호 관계를 맺자는 조규 조약이다라는 뜻이에요. 1876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도를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뭐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불평등 조약이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서양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질서 속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편입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는데 편입이 되다 보니까 일방적인 어떤 제국주의의 어떤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이제 1차 수신사라는 걸 보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항은 하긴 했는데 일본이 와 옛날보다 엄청 세진 것 같아. 얼마나 세진지 우리가 한번 보고 올까? 라고 해서 이 수신사가 파견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조일수 조규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 오른쪽에 있어요. 이제 우리 교과서 107페이지에 자료가 있는데요. 자, 1관부터 이 내용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강화도 조약인지 가르쳐 주지 않고 요 내용만 주고서 문제를 내게 됩니다. 자, 조선국은 자주국가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조약이 조선과 일본 간에 체결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둘이 평등하다는 건 좋은 말 아니냐. 일본은 이 안에 이제 많은 어떤 이 음흉한 속셈을 집어넣고 있었는데요. 이 일본이 조선을 어떻게 하려면 지금까지 조선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일본과 동등해. 니네는 그러니까 니네 청나라 눈치 보지 마. 이 얘기죠. 청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조선이 혼자 있으면 일본이 조선을 이렇게 침략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자, 4관입니다. 자, 조선은 부산과 그 외 두 곳의 항구를 별도로 지정해서 일본인이 통상하도록 허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하는데 그게 부산, 인천, 원산이었다는 것이죠. 원산의 지도가 여기 나오나 안 나오네요. 원산은 지금 북한의 동해안 밑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냥 뭐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이렇게 동해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예. 요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요렇게 중국하고 되고 요렇게 있다고 할 때 원산의 위치가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꺾어지는 바로 요 끝에 요쯤에 위치한 게 원산. 그다음에 인천 아시죠? 여기 수도 서울로 들어오는 요게 위치해 있고 부산은 여기 끝에 있는 요렇게 세 개 항구를 개항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7관 일본국 항해자들이 수시로 조선국 연해 해안을 측량한다. 아니, 지들이 뭔데 우리나라 해안을 막 측량해요? 이건 왜 측량을 하느냐? 언제든지 이 배가 암초 같은 거에 걸리지 않게 다 이제 해안선을 탐방을 해서 급할 때 우르르 배를 보낼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것들을 다 측량해 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고 일본의 침략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10관 보시면 일본국의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 조선국 국민에게 관계되는 경우일 때 이 재판을 일본 애들이 한다. 이것을 일명 치외법권, 통치하는 것 외에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권리란 뜻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데 모든 불평등 조약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 표현들을 자주 보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외국인이 죄를 저지르면 사실은 그 죄에 대한 어떤 처벌, 재판은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치외법권은 그 재판을 할 수 없는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일본 영사가 일본 사람들을 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 어떤 이 적용을 시킬 수 없는 이런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겠죠. 우리나라에서 뭐 일본인이 한국인을 죽였는데 그 일본인을 재판해서 처단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어떤 불평등 조약의 대표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조일수호 조규 부록은 조일수호 조규 강화도 조약의 부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냐면 개항장이 지금 아까 세 개 항구 있었잖아요. 일본인의 조계라고 하는 거는 거류지란 말인데 다시 말하면 일본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 화폐를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마음껏 유통할 수 있게 허용해 줬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일본인들이 굉장히 손쉽게 조선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과 관련된 규칙이겠죠? 자, 일본 상품이 조선에 무관세로 들어온다.
관세가 없이 들어온다는 것. 자, 이것은 수업 시간에 관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죠. 일본에서 팔리는 가격 그대로 조선에서 팔 수 있다는 거니까요. 자, 무항세, 세금 내지 않는다. 무제한 양국의 유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업국가니까 조선은 뭐 수출할 만한 게 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조선의 이 가격의 쌀을 마음껏 제한 없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조선은 그러지 않아도 쌀의 양이 부족한 나라인데, 쌀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면 쌀의 양이 부족해지고, 양이 부족해지면 가격은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떤 문제가 있는 조항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까지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조선은 근대적 조약을 체결해 본 적이 처음이니까요. 그렇겠죠? 자, 이제 그 조미수 통상조약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서양 중에서 이제 지금도 가장 친한 나라 미국이죠. 가장 먼저 뭐를 한 게 대부분 미국하고 뭘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과 체결한 최초의 조약이에요. 조미, 조선과 미국이 정치적으로 수호하고 통상 경제적으로 무역을 하겠다는 조약입니다. 1882년에 체결된 조약이고요. 배경, 내용, 결과, 의의가 얼마 안 되지만 모두 중요한 조약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까? 이렇게 뭐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여기 좀 빗나갔어. 자,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할 때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직 벗어났어. 요렇게 수업 준비를 해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장하고. 자, 조미수 통상조약이 체결된 배경은요. 자, 1차 수신사가 아까 저 강화도 조약 이후로 일본에 보내졌었는데 2차 수신사가 또 가게 됩니다. 김웅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로 해가지고 일본에 보내지게 되는데 여기서 책 하나를 가져와요. 이 책이 바로 황준헌이라고 하는 이 사람 중국 사람입니다. 청나라 사람. 그래서 황준시엔입니다. 황준시엔이 쓴 조선 책략을 가져오는데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 야, 니네 조선 큰일 났어. 지금 위에서 러시아가 너희들을 이렇게 노리고 있어. 니네 러시아 막을 수 있어? 방법을 알려줄게. 야, 어떻게 해야 되냐? 니네 조선의 책략은 반드시 중국, 청나라, 일본, 그리고 미국과 손을 잡아야만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어. 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중국, 청나라와는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 외교 관계가 있었고, 일본과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아무런 외교 관계가 없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죠. 그래서 빨리 니네 미국과 손을 잡아야 돼. 라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청나라가 황준시엔이라는 사람도 청나라 사람이고 지금 일본한테 굉장히 강화도 조약 이후로 좀 밀리는 상황에서 또 우리의 존재감을 부각해야겠다. 해서 이 미국과 조선이 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서 알선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내용 중요합니다. 자, 내용은 무엇이냐? 거중 조정. 아까 일본과는 무관세 무역이었죠. 거기 보시면 관세 없이 무역을 했는데 조미소 통상조약에서는 관세가 설정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좀 유리한 거죠. 자, 치외 법권 역시 불평등 조약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최혜국 대우. 그래서 여기 있는 거중 조정과 최혜국 대우의 내용이 여기 처음 들어가게 되는데 거중 조정은 뭐냐?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조선과 어느 나라가 뭔가 애매한 관계에 있으면 미국이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거는 뭐냐? 미국을 최고의 혜택을 받는 나라로 대우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미국 말고 프랑스한테 어떤 권리를 줬어. 그러면 미국은 지금 최혜국 대우이기 때문에 프랑스한테 그런 권한을 줬으면 미국도 그대로 그 최고의 혜택을 갖는 나라로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그래서 관련된 자료가 108페이지에 있는데 시험에 매우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자, 황준센의 조선 책략,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이 뭐냐? 중국, 일본, 미국과 손을 잡아라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조미수 통상조약은 결국 이 조선 책략 6포의 영향을 받아서 체결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 거중 조정. 자,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서 잘 조정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최혜국대우. 자, 어떤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가할 때 자동으로 미국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 관민이라고 하는 것은 관청과 국민. 수업이 끝났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을 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The class is over. Please prepare for the next class. 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시면 이제 미국하고도 외교 관계를 체결했어요. 다시 말해서 친구가 된 거야. 친구가 됐으니까 이제 서로 상대편 집에 놀러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권 공사를 우리나라에 파견했고 조선에서는 보빙사를 미국에 보냈습니다. 보빙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서양에 파견한 최초의 사절단, 외교 사절단이에요. 보빙사. 어디에 갔다? 미국에 갔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의의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었다는 거. 자, 여기 미국이라고 한번 써보죠. 네. 여러분도 같이 필기해 주시고요. 자, 그 뒤에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과 조약을 체결했는데 천주교를 포교할 수 있는 권리는 그렇죠. 병인박해 때 프랑스 선교사를 죽였기 때문에 요 프랑스와의 조약에서 인정되었다는 거, 이 정도 정리하시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